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에 픽 시작합니다. 국제 금값 장중 온스당 3,350달러 선 뚫고 신고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치솟는 금값, 석병원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금값이 연일 금값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16일, 현지 시간 16일 기준 온스당 3,350달러 선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을 적용을 한다면 5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 가격이 무섭게 오르는데요. 연초 이후 금 현물 가격 상승률만 27.7%에 달해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27% 오른 거를 이미 넘어섰거든요. 근데 이렇게 크게 오르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의 역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경기 침체도 우려되고 전 세계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는 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기에요. 주식이나 부동산 뭐 이런 자산들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보다 금값이 적게 하락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니까 또 금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미국 달러가 지금 최근에 약세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달러가 약세인 상황에서는 국제 거래에서 금을 달러로 거래하기 때문에 금값은 상대적으로 달러로 표시된 금값은 올라가는데 이 달러가 약세인 이유는 미국이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니까 앞으로 미 연준이 정책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정책 금리가 인하되면 금과 경쟁하는 채권이라든지 예금의 수익률이 같이 떨어지니까요.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서 금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금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뭐 금값도 좀 살펴보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순금 한돈 65만 원이 넘었는데 골드바의 판매량도 굉장히 뛰고 있다고요. 뭐 품귀현상까지 벌어지기도 했었죠, 최근에. 예,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도 당연히 국제 금값이 오르면 국내 금값도 오르게 돼 있는데요. 17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순금 한돈 가격이 65만 6천 원이 돼서 사상 최고치가 됐는데 전년 동월 대비로 무려 57%나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드바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서요. 국내 5대 은행의 골드바 판매 현황이 이미 1,742억 원이 돼가지고요. 1분기도 조금밖에 안 지났는데 지난해 전체 판매량을 88억 원이나 초과를 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 달에는 시중은행에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판매를 중단할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금값은 오르다 보니 사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팔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요? 매도도 새도 막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고점에 가까운 게 아니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금, 그걸 갖다가 고금이라고 하죠. 보유하고 있던 금을 갖다가 많이 매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요. 지난달 이 차익 실현용 보유하고 있던 금이 고금 매임을 판 사람들이 무려 75억 원어치나 팔았고요. 이러한 추세에 따르면 이달 말에는 35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달 들어서는 이제 이미 180억 원을 팔았기 때문에 지난달보다 훨씬 많이 팔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달에는 전월 대비 5배나 이상 금을 많이 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금값이 오르다 보니 금 관련 투자 상품도 굉장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오르고 있나요? 예, 당연히 이제 금을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간접 투자 상품이죠. 상장지수 펀드들의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하나로 글로벌 금 채굴 기업 ETF는 17.6%, 그다음에 코덱스 골드 선물은 10.68% 이렇게 오르면서 1위, 2위 그리고 3위까지도 금 관련된 ETF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지난 한 달 수익률 상위 5종목 중 4종목이 다 금 관련 ETF 상품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재밌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한때 뭐 애물단지로 취급을 받았던 전남 한평군의 황금박쥐상이 지금은 금값 상승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평군에서 1999년에 멸종위기 동물 1급의 황금박쥐가 그 일대에서 집단 서식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관광 상품화 하겠다고요. 2008년에 순금을 무려 162kg이나 구매를 해가지고 황금박쥐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순금 매입 가격만 27억 원이라서 대표적인 그 예산 낭비가 아니냐 지적을 받았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당시보다 순금 가격이 무려 9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때문에요. 황금 박쥐상의 가치가 약 250억 원으로 추정이 돼서 예.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투자가 아니었나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는 뭐 한편군의 효자 명물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전자산인 금 인기 높아지다 보니까 부동산보다도 금에 더 치중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하나은행 산하의 예. 금융연구소에서 그 온라인 설문조사와 프라이빗 뱅커들에게 인터뷰를 기반으로 조사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의 부자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이 올해 실물 경기가 악화되고 부동산 경기는 더 나빠질 것으로 예. 예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투자 의향이 있는 자산으로 예금, 금, 채권을 오히려 꼽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가 예상될 때는 금값이 상대적으로 적게 떨어지니까요. 다른 자산보다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올해 12개 자산 중 8위에 그쳐서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국내에도 아직 조기 대선 정국이라서 정치적 불확실성도 커졌고 그다음에 국제 통상 질서 불확실성도 여전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면 거래가 용이하지 않은 부동산은 원래 수요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요. 그걸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